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,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야기, 또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, 그래, 맞아. 빠구리 이야기야.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, 속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늘상 그런 결혼 관계,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, 배우자감을 볼 때, 그런 뭔가 디테일을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요. 뭐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습관, 뭐 공통분모, 취미, 입맛 이런 여러 가지 것들, 이게 작은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, 근데 제 주변을 보면 이런 게 전혀 안 맞아도 나름 잘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 이게 잘 맞아.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그 씨발로만 개발로만 이렇게 싸우면서도 막상 하면 그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가 봐, 그게. 그래서 결국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,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생각보다 잘 없거든요. 왜냐하면 그 관계라는 것들이 시간을 두고 오래오래 관찰해야지 이게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아.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좀 오래 연애를 하고 결혼한 경우는 잘 없거든요. 그래서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, 문제는 또 오래 연애하고 결혼해도 나름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 주변에 막 10년씩 연애하고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왜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약간 권태기가 빨리 오더라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모든 게 다 마냥 좋을 수는 없지만서도 이런 뭔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속궁합이라는 걸 좀 약간 거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거든요. 뭐 예를 들어 어떤 여자는 자기한테 맞는 정말 최적의 크기가 있대. 딱 뿡 들어오면 오 좋은 그 기분이 있대. 그게 있다는데 뭐 그런 게 없더라도, 혹은 반대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속궁합이 맞다는 건 사이클 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한 번 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이 한 번 하고 싶으면 그게 딱 좋은 건지, 내가 한 번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30번 하고 싶으면 그 괴롭잖아. 나머지 29번 어떻게 감당할 거야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, 이런 거 다 제껴두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게, 나이가 들어서 부부 관계가 일단 일정 주기마다 하기라도 하잖아요. 그게 의무 방어전이든 아니든 간에. 그러면 평타 이상이에요, 무조건. 그래서 내가 보면 내 주변에 섹스리스가 엄청나게 많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이 최악의 경우 섹스리스를 피하는 방법에 포커싱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, 이게 크게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, 그 결혼 전에 보이는 문제점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0% 온다는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.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이 섹스리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, 그때도 어떤 여자가 댓글다는 게, 자기는 3년 사귀었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한대. 그러면 와, 이거 그러면 이거 무조건 섹스리스 가는 거 맞죠? 라고 말하길래 예, 그거 무조건 200%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욕이 비정상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, 실제로. 그래서 내 주변에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 이게 좆된 친구가 두 명이 있는데 그 둘 다 내 유튜브 보고 있거든. 지 얘기하는 거 알 거야.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예요. 되게 재밌는 게. 그래서 옛날 10년 전에도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서도, 그때는 애들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한 거지. 왜냐하면 뭔가 서로 사랑하고 그것만 빼면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의논하다 보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결혼 전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. 머리 맞대고 안 풀린 문제 결혼하고 나면 더 안 풀려. 사람들 잘 안 변한단 말이야. 그래서 결혼 전에 씨발로만 개발로만 이렇게 해서 뭔가 합의점이 나오면 차라리 그게 끌고 가면 되는 거지. 그때 안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. 특히나 결혼은 더더욱더 그런 게 뭐냐면 이런 거야. 그 여러분들의 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거든.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남자랑 결혼할 때 와, CM이 진짜 지랄 같은 것 같다 그러면 200% 확률로 지랄을 맞단 말이야.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자랑 결혼하고 나면 와, 좆될 것 같은데 이 생각 조금이라도 들잖아. 무조건 좆대, 결혼하고 나면. 그래서 결혼 전에 감을 봤을 때 얘가 진짜 성관계를 많이 안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잖아. 그게 어떤 식이든 간에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성욕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은 스킨십 자체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. 그래서 그런 게 좀 보이잖아. 그러면 일단 당장 오케이 빠이짜 이제 바로 손절 때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난감한 게,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,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서 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. 모든 남자, 모든 여자 뭔가 좀 편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그 각도가 패러다임이 조금 변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도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, 우스갯소리로. 근데 실제로 진짜 결혼하고 나니까 가족이 되니까, 그래서 그 뭔가 성욕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격하게 이게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건 남자한테도 있고 여자한테도 있는데,
근데 문제는 뭔가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라는 게 우리가 연인으로 있을 때도 위기가 오는 시즌 있잖아. 그래서 보통 한 100일 전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1년 때쯤 한 번 터지고 그리고 2년 때쯤 한 번 터지고 보통 그렇단 말이야. 그래서 결혼을 보통 1년 안에 좀 서두르는 이유가 그때쯤 뭔 일이 터질 거라는 거 뻔히 알거든.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도착할 곳엔 언젠가는 도착하게 돼 있다는 것들이죠. 그래서 저는 항상 연애 같은 거 좀 오래 해보고 그래도 한 2년 이상은 만나보고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.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성이 떨어진 게 2년씩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. 생각보다 의외로 많지가 않거든, 그런 사람들이.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세 번째 관점을 굉장히 많이 보라고 하는 거죠. 세 번째 관점은 바로 애티튜드거든요. 아주 기본적인 애티튜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말하잖아. 뭐든지 이게 기본이란 게 진짜 중요해요.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기본이라는 게 뭐 일단 뭐 일전에 제가 뭐 빠구리 강좌도 했지만 빠구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랑이지만 그런 뭔가 부부관계에 대한 애티튜드, 마인드가 좀 약간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. 개방적이고 이타적인 사람. 둘 중에 한 명은 이래야 돼.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개방적이고 이타적이고 나머지 한 명이 그래 적어도 그걸 받아는 줘야 되거든요. 굳이 똑같이 이타적이면 최고지만 똑같이 이타적이고 개방적이면 진짜 최고지. 서로 오만 거 다 해보고 장난 아니거든. 막 교복도 입혀보고 오만 거 다 입혀보고 그때 되면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런 애티튜드가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섹스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섹스 관계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거든요.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. 너무 지루하고 볼링한데 마치 이런 경우는 남자들이 좀 많이 일반적으로 좀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자체가 좀 약간 가부장적인 게 남아있다 보니까 섹스를 해도 자위를 하는 남자들이 내가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. 그래서 성욕은 앞선데 아니 뭐 애무 이런 것도 없고 바로 그냥 자식 꺼내가지고 그냥 퍽퍽퍽퍽 한 다음에 좋아 이지랄 한다니까 진짜. 근데 그거를 한 달에 막 진짜 10대 번씩 이러면 와이프도 짜증이 나지. 자기도 사람인데 관계를 거부하게 되는 거야. 재미가 없으니까.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타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외래 여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지. 그래서 뭔가 관계를 했을 때 남자가 사정을 못하면 여자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고 이게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 따먹을까, 화장실에서 따먹을까 이런 거 되게 건설적으로 생각하고. 근데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좀 오래 관계를 하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크게 어렵진 않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뭐 클리 오르가즘이든 아니면 클리 오르가즘에서 한 단계 발전된 삽입 오르가즘이든 그리고 거기서 더 발전된 멀티 오르가즘이든 일단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가 좋아하는 걸 서로 알게 되게 쉽거든. 왜? 너 이거 좋아? 이거 좋아. 이렇게 나 같은 경우도 그래. 이렇게 1번, 2번, 3번 예를 든단 말이야. 그래서 똑같이 빨 때도 1번 찹찹찹 2번 이렇게 예를 들고 야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난 물어보거든. 그거를 난 물어본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몇 번이 좋아 몇 번 좋아 그러면 얘 이거 좋아하는구나. 그러면 좋아하는 거 해주면 돼. 그냥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한테 오빠 이거 좋아 이러면서 그것도 좋아 오빠 이건 그것도 좋아 이러면 서로 좋아하는 걸 해주게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애티튜드가 좀 깨어있는 사람들, 뭔가 이타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거든.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해주려고 해. 부부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서로가 맞춰간다란 말이 나오잖아. 맞춰간다. 그게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얘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. 얘가 좋아하는 각들도 이제 이런 각보단 이 각을 좋아하고 뻔히 알거든.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관계를 이제 좀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서로 일단은 뭐 섹스가 새롭거나 익사이팅하진 않아도 서로 갈 때까지는 간단 말이야. 서로 홍콩 가고.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. 그러면 이게 섹스리스로 빠질 수가 없어 절대로.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 같은 경우도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부부관계를 좀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 이유가 뭐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근데 이때도 이런 것들이 좀 골마져가지고 섹스리스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남자의 오르가즘과 여자의 오르가즘은 그 레벨로가 다르단 말이야. 서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느껴보잖아. 느껴보고 서로 이게 한 1년쯤 만나면서 서로 관계할 때마다 그게 좋잖아. 그게 서로 좋고 그러면 어떻게 섹스리스가 되겠어. 그래서 나 진짜 대단한 게 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그럼 뭐가 대단하냐면 세상에 어떤 암컷도 세상에 어떤 수컷도 자기가 자기 걸 빨 수 있는 애가 없단 말이야. 빨 수 있는 애가 있나? 코끼리는 될란가? 뭐 여튼간에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 남자 여자 만나야 돼. 그래서 서로가 서로 걸 빨아줘야 된단 말이야. 그럼 서로 이게 돈 한 푼 안 들고 빨아만 줘도 되게 좋잖아. 홍콩 가면 좋잖아.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경제가 어디 있냐는 거지 내 말은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애티튜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.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종을 느끼게 되거든. 그래서 이런 맛을 한번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말 그대로 진짜 정말 좋잖아. 그 오르가즘이라는 게 너무 좋잖아. 그리고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런 섹스리스 최악의 영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것들이죠.
그래서 딱 길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. 이 세 개 관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냥 스킨십 같은 거 싫어하고 성욕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. 피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. 그런 경우 있고, 두 번째, 관계가 지속되면서 갑자기 뭔가 편해지면서 피치가 떨어지는 사람,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. 이런 사람들도,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오래 만나면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, 근데 이런 사람들이고 뭐고 다 이게 공통적으로 뭔가 이런 뭔가 부부관계에 대한 마인드나 멘탈이 좋은 사람들, 이타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 있지.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그런 만족감을 위해 가지고 다 해준단 말이야. 그리고 오히려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다 못해 우리가 관계를 못할지언정 그래 내가 네 거 대따라 한번 해주고 네가 내 거 대따라 해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의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.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. 그러면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관계가 정말로 최악으로까지 가는 그런 것들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서도, 그래도 뭐 부부관계라는 게 사실 그런 뭔가 감정의 골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오게 되잖아. 뭐 가족들과 얽힐 수도 있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는 섹스리스는 뭐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든 뭐 피할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.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뭐 여기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이 얘기 참고하셔갖고 일단은 뭐 젊었을 때도 많이 하시고,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많이 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.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빰.